우리는 누구나 노후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건강친구 돈처럼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삶을 더욱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 줄여야 할 5가지를 5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 체감되고 실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항목들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걸 잘 지키고 있는가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위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자. 친구란 정신적으로 잘 맞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 말은 평생을 홀로 지내며 사유의 깊이를 쌓아갔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장례식장이나 돌잔치 같은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수를 보며 저 사람 참 인복이 많구나 하고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화환과 조화가 복도 가득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간적인 평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동창회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총문화 회장을 맡으며 관계를 넓히는 데 집중했었죠. 주말이면 빠듯한 시간 쪽에 경조사장을 오가느라 쉴 틈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계좌 이체 같은 것도 드물어 직접 참석해야 예의라 여겨졌고 오래 함께한 관계일수록 더 깊은 우정이라 믿었습니다. 고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친구를 모으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저 또한 한때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 수많은 사람과 어울렸고 실패의 나락에서 외면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며 알게 되었죠. 정말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만이 진짜 친구라는 사실을요. 그 이유는 과감하게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조차 없던 사람들 이름만 기억나는 관계들을 하나둘 지워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휴대전화에는 몇 명이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나요?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종종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땐 넓은 인간관계가 장점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내 편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경조사 참석도 필요지 마세요. 대신 마음 깊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친구에게는 예전보다 더 자주 더 따뜻하게 마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쓸데없는 인맥은 줄이고 진짜 친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4위 욕심을 버리자. 얼마 전 오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은 은퇴 후에도 지방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주말마다 집에 오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최근 남편으로부터 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는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믿고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투자 사기로 인해 수백만 원을 잃은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화려한 수익을 내세우며 투자 유혹을 하는 영상을 보고 결국 그 말에 혹해 전 재산의 일부를 넣었던 겁니다. 친구는 평소에 냉철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어떻게 그런 데에 빠졌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홀린 사람처럼 판단력을 잃은 것 같았다고 말이죠. 이처럼 사기를 당하는 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고 때론 서로 간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죠. 친구는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수익, 더 좋은 환경을 향한 욕심은 멈추지 않죠. 하지만 그 욕망이 지나치면 조급함이 생기고 그 틈을 다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라면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 실패를 회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에 오르기는 쉬워도 내려오기는 어렵다는 말처럼 욕심을 부리는 건 순간이지만 내려놓는 데는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더 벌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키고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고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나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연처럼 담담하게 흐르며 있는 그대로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야말로 노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3. 탄수화물을 줄이자.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식욕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반찬 몇 가지와 김치만으로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곤 하죠.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식습관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줄고 냉장고 속은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우리나라 노년층의 영양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전체 섭취 열량 중 탄수화물의 비율은 높지만 정작 중요한 단백질 섭취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나트륨 섭취는 많은 반면 비타민 D나 칼슘과 같은 미세 영양소는 결핍되기 쉬운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5가지는 공유 단백질 식품 채소 과일 유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노년기에 주의해야 할 3가지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장수하신 어르신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소식입니다. 90세 100세를 넘긴 분들을 보면 대부분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루 섭취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액과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자주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량이 적은 저녁 시간 이후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체중이 쉽게 증가하고 소화 불량으로 인해 숙면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몸에서 합성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발생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상생활의 활동성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근육량이 줄면 단순히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암 등의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일정량의 단백질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약과 보충제의 남용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생기고 그만큼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확한 진단 없이 인터넷이나 주변 소문에 따라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무턱대고 섭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보충제보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노년기 건강은 균형 잡힌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며 약이나 보충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습관. 이 3가지가 잘 지켜진다면 우리는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위, 말을 줄이자.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쌓이면 누구나 말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예전 이야기, 자녀 자랑, 지나간 무용담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수다를 떨게 되죠. 실제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60이 넘으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비슷하고 70이 넘으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며 여이 넘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산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는 말이죠. 요양원에서 가장 환영받는 어르신은 누구일까요? 돈이 많거나 직업이 대단했던 분이 아니라 가족이 찾아올 때 맛있는 반찬을 넉넉히 가져오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조용히 베풀고 배려하는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은 닭고기는 열어야 한다는 옛말처럼 노년에 이르러서는 말수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고 싶은 말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건 해봤으니 잘한다, 저건 안 해봐서 위험하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주변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모르는 척 모른다 해주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어떤 청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떠들어도 어른들은 말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야 할 어른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글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어른들이 나름의 이유로 조용히 넘기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요즘처럼 자존심이 예민하고 충고를 참견으로 여기는 세대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한 한마디가 오히려 큰 갈등을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말의 무게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배려이고 침묵이 오히려 존중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년에 자주 나타나는 네 가지 말 습관을 돌아보고 꼭 줄여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잔소리를 줄이세요. 사소한 일에도 잔소리가 늘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말릇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신의 말이 습관적인 간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반복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하게 됩니다. 말을 꺼내기 전 이 이야기를 전에 했었나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푸념을 줄이세요. 건강이나 경제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지나친 푸념은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적당한 표현은 공감이 되지만 반복되면 부담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넷째,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오랜 삶을 통해 형성된 생각들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면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내가 나이 많으니까 하는 태도는 대화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가 진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말을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일 위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자.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기 귀찮아지고 어느새 하루 대부분을 소파나 의자에 앉아 보내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 없으신가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운동 부족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권장 수준의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고 혈류도 원활하지 않아 각종 순환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을 잃게 되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놀라운 건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산책, 가벼운 집안일 텃밭 가꾸기처럼 이 일상적인 활동들이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인 셈이죠. 실제로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을 반만 줄여도 혈압이 떨어지고 체중 감량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큽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격한 운동보다 덜 앉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로젠버그 박사를 포함한 미국 연구진은 무려 노인들이 깨어있는 시간 중 65에서 80%를 앉아서 보낸다고 지적하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만 해도 혈류위선, 체력 증진,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늘면 자신감도 생기고 더 많은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억지로 운동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거나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는 일도 훌륭한 신체 활동입니다. 각자의 일상에 맞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한 건강 전문 매체에서는 이를 운동 간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세끼 사이 간식을 챙기듯이 TV를 보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전화를 받을 때 서서 움직이는 습관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강철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몸을 조금 더 자주 움직이는 지혜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저절로 들어가지만 노년의 품격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악보처럼 나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선율로 완성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긍정적으로 행동은 낙천적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결심을 품고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각자 걸어온 삶의 이야기들이 오선지 위에 음표처럼 하나둘 얹어져 결국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교향곡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지혜의 묘책이 담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